피가. 내 피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며 뜨거운 불길처럼 타들어갔다. 그 순간 형의 미소가 아직도 눈앞에 선명했다. 동생아, 이게 내 목이야. 가족을 위해 그의 손이 내 주식을 팔아넘긴 서류를 쥐고 흔들던 그 웃음소리가 이제는 내 귀를 찢는 비명처럼 울렸다. 그리고 모든 게 검게 물들었다. 죽음의 어둠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다시 살아난 거였다. 눈을 뜨자 익숙한 천장이 보였다. 서울 강남의 그 고급 아파트. 내가 25살 때 살던 곳.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을 들어 올려보니 젊은 손등의 피부가 팽팽했다. 거울로 달려가자 거기 있었다. 25살의 나, 아직 형의 배신으로 물든 상처 하나 없는 얼굴. 이게 무슨.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다니 10년 후에 그날 나는 형의 음모로 주식의 30%를 잃고 회사 경영진의 칼에 찔려 죽었다. 가족의 이름으로 포장된 그 배신, 가문의 후계자 싸움에서 나는 그냥 재물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건 기회였다. 복수. 가문의 판을 뒤집을 기회.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다. 2015년 여름, 여름비가 내리기 직전의 그날. 나는 서둘러 옷을 입었다. 검은 정장, 시계는 아직 아버지의 유품. 아버지는 3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적어도 공식 기록은 그랬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형이 꾸민 짓이었다. 형, 김태준. 우리 가문의 장남, 태준그룹의 그림자 후계자. 그는 항상 미소 뒤에 독을 숨겼다. 동생, 내가 왜 그렇게 서두르니? 가족은 천천히 가는 법이야. 그의 말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오늘 나는 그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나였다. 그 서류 내 몫의 주식을 태준 그룹의 경쟁사에 넘기는 계약서. 형이 날 유혹한 그 순간.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아직 스마트폰이 덜 보편화된 시절, 플립폰의 무게가 손에 익숙했다. 형에게 전화가 왔다. 준호야, 오늘 저녁에 오빠랑 밥 먹자. 중요한 이야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지난번 생에서 나는 그 중요한 이야기에 넘어갔다. 술자리에서 약을 타 넣고 서명을 강요한 끝에 모든 걸 잃었다. 이번엔 다르다. 나는 미소 지었다. 네, 형,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서랍에서 아버지의 비밀 장부를 꺼냈다. 아직 형이 훔치기 전에 그 장부. 가문의 어두운 비밀, 태준 그룹의 뇌물 스캔들,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증거. 이게 내 무기였다. 강남거리로 나서자 더운 공기가 피부를 때렸다.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했다. 태준 그룹 본사, 그 유리탑은 여전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부사장님, 아직 부사장. 아니, 그때는 그냥 이사였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나는 그 자리를 훔칠 거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다. 김준호 이사님, 회의 자료입니다. 나는 자료를 훑었다. 오늘의 안건 새로운 합작 투자. 형이 날 끌어들이려는 함정의 시작. 나는 자료에 메모를 했다. 형의 지분 이전 계획 확인. 점심시간, 형과 만났다. 카페테리아에서 그의 얼굴이 빛났다. 준호야, 요즘 어때? 회사 생활 적응됐어. 그는 팔을 두드리며 웃었다. 지난번 생에서 그 손길이 역겹게 느껴졌지만 이번엔 참았다. 네, 형이 그런데 그 투자 이야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는 눈을 반짝였다. 좋아. 저녁에 자세히 하자. 내 몫으로 큰 걸 줄게. 내 목,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쑤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할게요. 저녁, 고급 한정식집. 형이 예약한 방은 조용했다. 소주병이 열리고 안주가 나왔다. 준호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문이 흔들리고 있어?
내가 장남으로서 책임져야 해. 그의 말에 나는 술잔을 들었다. 형이 잘하실 거예요. 대화가 깊어지자 그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봐, 내 주식 10%를 이 회사에 넘기면 우리 그룹이 안정돼. 내 몫으로 20억 줄게. 지난번 생에서 나는 그 돈에 홀려 서명했다. 하지만 이번엔 나는 장부를 떠올렸다. 그 돈은 형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거였다. 생각해 볼게요. 형이 그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생각. 가족인데 왜? 나는 웃었다. 가족이니까 더 조심해야죠. 밤이 깊어지자 형의 눈빛이 변했다. 약속해. 준호야, 술에 약이 섞인 걸 알았지만 나는 마셨다. 몸이 무거워지며 그는 서명을 재촉했다. 형, 이건 위험해 보이네요. 나는 일부러 비틀거렸다. 그는 다가왔다. 괜찮아. 오빠가 도와줄게. 그 순간 나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내일 하죠. 그는 화를 참고 웃었다. 그래, 내일. 집으로 돌아와 나는 토했다. 약의 맛이 역겨웠다. 샤워를 하며 계획을 세웠다. 먼저 장부를 복사, 변호사에게 맡기기. 형의 약점을 파헤치기.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형이 운전기사를 매수한 증거가 장부에 있었다. 내일 나는 형의 함정을 역이용할 거다. 주식을 넘기지 않고 대신 그의 지분을 노릴 거다. 가문의 판, 이제 내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로 갔다. 형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형, 서명했어요.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서류를 건네자 그는 서둘러 확인했다. 하지만 그 서류는 가짜였다. 진짜는 내 금고에. 좋아, 준호야. 이제 우리는 하나야. 나는 속으로 웃었다. 하나. 절대. 너는 곧 무너질 거야. 형의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복도를 걸었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김준호 이사, 요즘 형님과 가까워지셨다더라.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좋았다. 그 소문이 형을 안심시킬 테니까. 내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태준그룹의 내부 네트워크, 아직 해킹되지 않은 그 시스템. 지난 생에서 나는 형의 스파이로 몰려 해고됐지만 이번엔 내가 해커가 될 거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형의 이메일을 검색했다. 주식 이전 키워드. 빙고. 그의 비밀 계좌로 흘러가는 돈의 흔적. 점심 후 나는 변호사 김 변호사를 만났다. 아버지의 옛동지, 아직 형의 소나기에 떨어지지 않은 유일한 사람. 카페에서 그는 커피를 저으며 물었다. 준호 씨,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나는 장부 복사본을 슬쩍 건넸다. 아버지의 죽음, 기억하세요? 이게 증거예요.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건 대형 스캔들입니다. 태준 씨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에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이걸 안전하게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제 주식 보호해주세요. 그는 맹세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족의 피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오후 회의. 형이 주도하는 투자 안건. 그는 나를 보며 윙크했다. 준호 덕분에 잘 풀릴 거야. 나는 미소로 답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 내 발이 그의 다리를 툭 쳤다. 너의 끝이 다가오고 있어. 회의 중 나는 질문을 던졌다. 이 투자 위험도가 높지 않나요? 경쟁사의 배경이 불투명해 보이는데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형의 미소가 살짝 일그러졌다. 준호야,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봤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경쟁사는 형의 꼭두각시. 주식을 넘기면 그룹의 지배권이 그쪽으로 넘어간다. 퇴근 후 나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바람이 불어오며 지난 생의 기억이 스쳤다.
죽음 직전 형이 내 목을 조르며 속삭이던 말, 미안, 동생. 가문이 날 선택했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더 다듬었다. 다음 타겟 형수. 그녀는 형의 약점. 지난 생에서 그녀와의 불륜이 폭로됐지만 나는 이용하지 않았다. 이번엔 그녀를 끌어들여 형의 정신을 흔들 거다. 집에 돌아와 나는 형수에게 전화했다. 형수님, 요즘 형이 바쁘시죠? 커피 한 잔 어때요? 그녀의 목소리가 망설였다. 준호 씨. 갑자기 나는 웃었다. 가족 모임이에요. 다음 날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태준 씨가 요즘 이상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화만 내요. 나는 공감하며 물었다. 형수님, 형의 비밀 아시나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나는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지난 생에서 얻은 형의 불륜 증거. 이거예요. 하지만 저는 도와줄게요. 형을 바로잡아요. 그녀가 울었다. 준호 씨, 당신은 왜? 나는 손을 잡았다.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그녀는 내 편이 됐다. 복수의 첫 동맹. 밤에 그녀로부터 형의 일정표가 왔다. 다음 주 중요한 미팅. 거기서 나는 함정을 파낼 거다. 며칠 후 그룹의 파티. 서울의 럭셔리 호텔, 초대객들로 가득. 형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설했다. 태준 그룹은 미래를 향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구석에서 지켜봤다. 그의 옆에 선 형수, 미소가 어색했다. 파티 중 나는 경쟁사 대표를 만났다. 김준호 씨, 태준 씨와의 거래, 기대되네요. 나는 술잔을 기울였다. 거래? 아직 확정 안 됐죠. 그의 눈이 좁아졌다. 그런가, 나는 속삭였다. 형이 날 속였어요. 대신 나와 거래하세요. 그 말에 그는 흥미로웠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테라스로 나갔다. 나는 형의 뇌물 증거를 살짝 흘렸다. 이걸 원하시면 제 주식을 사세요. 형의 걸 빼앗아요. 그는 웃었다. 흥미로워요. 고려해보죠. 파티가 끝나갈 무렵 형이 다가왔다. 준호야, 오늘 재미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 하지만. 조심하세요. 바람이 차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나는 형수의 메시지를 받았다. 태준 씨가 의심해요. 조심하세요. 좋았다. 이제 형은 불안할 거다. 다음 단계 자버지의 죽음 재조사. 나는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다. 2012년 사고. 다시 파보세요. 그는 물었다. 왜 지금? 가족의 진실을 알기 위해 탐정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운전기사의 증언, 형의 돈 뭉치. 증거가 쌓였다. 탐정의 보고서를 읽으며 내 손이 떨렸다. 김태준 회장, 사고 전날 운전기사에게 5억 전달. 목적, 사고 유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따뜻한 미소, 준호야, 가문을 지켜. 하지만 형은 그 말을 비틀었다. 가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삼켰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복수.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가문을 재건하는 복수. 태준 그룹을 내 손으로. 다음 날 회사에서 형과 대면. 그의 사무실은 여전한 화려함. 준호야, 그 서류는? 그는 서류를 툭 던지며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문제 있어요. 형제 주식, 법적으로 보호됐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게 무슨? 나는 장부 페이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죽음처럼요. 이 증거, 경찰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벌떡 일어났다. 준호, 너 미쳤어. 가족이야. 나는 웃었다. 가족.
당신이 가족을 죽였잖아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형의 눈에 살기가 스쳤다. 증거. 그딴 게 하지만 그는 멈췄다. 문 밖 직원들의 발소리. 준호야, 다시 이야기하자. 오빠 실수했어.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지난 생에서 이게 그의 패턴이었다. 달콤한 유혹, 뒤에 칼, 좋아요. 형, 하지만 조건 있어요. 제 지분 20% 주세요. 그는 이를 갈았다. 20%. 미쳤어. 나는 문을 열었다. 그럼 경찰 봐요. 그날 오후, 형은 내 사무실로 왔다. 준호야, 10% 줄게. 그 이상은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15%. 그리고 형수의 안전, 그의 눈이 커졌다. 형수. 그게 무슨 일 나는 사진을 다시 보여줬다. 당신의 불륜, 아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개자식, 그는 주먹을 휘둘렀지만 나는 피했다. 형, 그만하세요. 가족 맞죠? 결국 그는 서명했다. 15% 지분 이전. 회사 게시판에 공지 김준호 이사, 지분 확대 이 소문이 폭발했다. 장남 vs 차남, 후계자 전쟁, 언론이 달라붙었다. 형은 화가 났지만 참았다. 준호야, 이건 시작이야. 그의 속삭임에 나는 대답했다. 네, 형 끝도요. 이제 동맹을 키울 때 형수와 만났다. 준호 씨, 고마워요. 태준 씨가. 변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혼하세요. 그리고 증언해주세요. 그녀가 망설였다. 하지만 아이, 형의 아들, 내 조카. 지난 생에서 그는 형의 꼭두각시가 됐다. 아이도 지켜줄게요. 가문의 피를 더럽히지 마세요. 그녀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탐정에게 추가 지시. 형의 해외 계좌, 추적하세요. 보고서가 왔다. 스위스 은행, 100억. 뇌물의 산물. 나는 재무팀에 슬쩍 흘렸다. 이상 거래 확인 감사팀이 움직였다. 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회의에서 그는 나를 노려봤다. 준호, 내가 한 짓이지. 나는 무죄를 가장했다. 형, 무슨 소리예요? 주말, 가족 모임. 어머니의 집, 한옥 스타일의 전통 가옥. 어머니는 여전했다. 아들들아, 화목하게 하지만 그녀의 눈은 슬펐다. 아버지의 죽음 후, 그녀는 침묵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속삭였다. 엄마, 형이, 아버지를 그녀의 손이 떨렸다. 준호야, 그만. 가족이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의 비밀, 알아요. 아버지의 장부,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태준이가 강요했어. 어머니도 피해자였다. 형의 조종 아래? 그날 밤, 어머니가 내 편이 됐다. 준호야, 엄마가 도울게. 태준의 약점, 더 파줄게. 그녀의 네트워크 사교계의 여왕. 소문이 퍼졌다. 태준 그룹, 내부 분쟁의 주가가 흔들렸다. 형은 분노했다. 준호, 너 때문에 그는 내 집으로 쳐들어왔다. 죽여버릴 거야. 나는 문을 잠그며 웃었다. 형, 카메라 켜져 있어요. 경찰이 불려왔다. 김태준 회장, 폭행 시도. 그는 풀려났지만 평판이 추락했다. 이제 반격.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태준그룹, 투명 경영 강화의 내 얼굴이 뉴스에 떴다. 차남 김준호, 개혁 리더, 여론이 기울었다. 하지만 형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다음 수 어머니 암살 시도. 탐정이 경고했다. 부인님 차의 브레이크 조작. 나는 서둘러 어머니를 보호했다. 병원으로 데려가. 엄마, 안전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준호야, 조심해. 태준이가 미쳤어. 어머니의 병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졌다.
서울의 겨울, 차가운 공기가 방을 채웠다. 준호야, 왜 여기까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했다. 독이 스며든 차, 형의 작품. 나는 그녀의 손을 쥐었다. 엄마, 이제 끝낼게요. 병원 경비를 강화하고 형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의 전화 기록, 살인업자 고용. 증거가 또 쌓였다. 탐정님, 이걸 경찰에 하지만 아직 더 큰 판을 위해? 회사로 돌아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직원들이 나를 새 리더로 봤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팀 보고 형의 계좌 동결. 그는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준호, 이게 내 짓이야. 그의 얼굴은 붉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형, 증거가 있어요. 아버지의 장부, 어머니의 독살 미수. 그는 웃었다. 증거. 그딴 걸로 날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눈은 두려웠다. 그날 저녁 형수가 왔다. 준호 씨, 태준 씨가 날 죽이려 해요. 그녀의 팔에 멍히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도망가요? 아이 데리고 오. 하지만 그녀가 말했다. 아니에요. 증언할게요. 이혼 소송, 법정 전쟁의 시작. 변호사 김 씨가 준비했다. 준호 씨, 이혼 이후 불륜과 폭력. 그룹 지분도 노려요. 다음 주, 법정. 형은 변호사 무리를 동원했다.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판사가 물었다. 증거는 형수의 증언. 남편이 아이를 때리고 돈을 빼돌렸어요. 사진, 녹음. 형의 얼굴이 창백. 거짓말, 하지만 배심원들이 고개를 저었다. 판결 기혼 승인, 아이 양육권 형수. 지분 5% 그녀에게? 형은 무너졌다. 준호, 내가.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준호 씨, 후계자 되나요? 나는 미소 지었다. 가문을 지키는 게 제 몫입니다. 주가가 반등했다. 하지만 형의 반격이 왔다. 야간 습격. 내 집 문이 부서졌다. 검은 그림자들이 들어왔다. 김준호, 죽어라. 나는 총을 쥐었다. 지난 생에서 배운 기술. 총성이 울렸다. 한 명 쓰러졌다. 경찰이 도착했다. 살인 미수. 형은 잡혔다. 하지만 그는 웃었다. 준호야, 이건 끝이 아니야. 가문의 비밀이. 그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비밀. 장부에 없는 것. 취조실에서 그는 말했다. 아버지가 살아있어. 충격. 뭐. 사고는 가짜. 아버지가 도망쳤어. 나 때문에. 트위스트. 아버지가 살아? 형의 음모가 더 깊었다. 아버지를 숨긴 건 나야? 내가 알면. 가문 끝장이니까. 나는 탐정을 보냈다. 해외 추적. 멕시코, 작은 마을. 아버지의 사진. 늙은 얼굴, 하지만 살아. 준호야, 전화로 그의 목소리. 미안해. 태준이가 날 죽이려 해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돌아오세요. 하지만 그는 거부했다. 아니, 가문을 내게 맡길게. 태준을 무너뜨려. 형의 재판. 뇌물, 살인 미수, 아버지 유괴. 증언이 쏟아졌다. 어머니, 형수, 직원들. 김태준, 유죄, 종신형. 형은 나를 보며 소리쳤다. 준호, 너도 똑같아. 복수. 그건 파괴야.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정말 괴물이 된 건가? 형의 재판 후 태준그룹은 혼란에 빠졌다. 주주총회에서 나는 회장 자리에 올랐다.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워. 형의 마지막 말 언어도 똑같아.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미소가 보였다. 복수의 대가, 가족의 파괴. 어머니는 퇴원했다. 준호야,
이제 쉬어. 하지만 나는 쉴 수 없었다. 아버지를 데려와야 했다. 탐정과 함께 멕시코로 날아갔다. 작은 집 앞, 아버지가 서 있었다. 준호, 우리는 안겼다. 그의 몸은 약했지만 눈은 살아 있었다. 태준이가. 미안해. 비행기에서 그는 말했다. 가문의 비밀, 뇌물은 내 잘못이야. 태준을 그렇게 키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이제 새로 시작해요. 서울로 돌아오자 언론이 폭발했다. 창업주 부활, 주가가 치솟았다. 하지만 반대 세력형의 옛 동지들. 그들은 음모를 꾸몄다. 김준호, 하와이로 유인, 지난 생의 패턴. 나는 함정을 역이용했다. 하와이 비치, 그들의 리더를 만났다. 거래해요. 그는 웃었다. 회장님 집은 넘기세요. 나는 녹음기를 켰다. 증거로 충분해요. 서울로 돌아와 그들을 해고. 그룹 청소. 이제 안정.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 형수를 만났다. 준호 씨, 아이가. 당신을 아빠라 불러요. 그녀의 미소에 나는 흔들렸다. 사랑. 복수 속에 피어난 감정. 형수님, 나와. 결혼할래요? 그녀가 울었다. 네. 결혼식 날 아버지가 축복했다. 준호야, 복수 끝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밤에 형의 감옥 편지가 왔다. 동생,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건 내 어머니의 비밀이야. 그녀가 날 미워하게 만든 또 티스트. 어머니의 과거 불륜? 나는 조사했다. 사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 형의 탄생 의심. 대면. 어머니에게 물었다. 형이 진짜 아버지의 아들인가요? 그녀가 무너졌다. 미안해. 하지만 가문은 배신의 연쇄. 나는 용서했다. 엄마, 이제 끝내요. 가문의 비밀이 드러난 후 나는 모든 걸 용서의 길로 이끌었다. 어머니와 화해, 아버지의 회복. 태준그룹은 새 시대를 열었다. 자선재단 설립, 뇌물 청산. 나는 회장으로서 연설했다. 과거의 실수, 미래로 갚겠습니다. 청중의 박수 속 형수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마지막 트위스트. 감옥에서 형이 자살했다. 편지, 준호야, 내가 이겼어. 하지만 가문의 피는 저주야. 그의 죽음에 눈물이 흘렀다. 복수. 승리인가, 상실인가. 나는 형의 묘 앞에 섰다. 형, 미안해. 사랑했어. 결말은 비극적 행복. 가문을 지켰지만 가족을 잃었다. 한강 다리 위, 바람이 불었다. 이번 생, 충분했어. 나는 미소 지었다. 판은 뒤집혔다. 내 몫으로. 에필로그, 10년 후, 아이가 물었다. 아빠, 삼촌은? 나는 대답했다. 영웅이었어의 태양이 떴다. 새 시작.